이순신 장군의 그 믿을 수 없는 기록, 바로 23전 23승,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23전 23승은 정말 신화적인 기록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전쟁사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기록들, 또 이런 명장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왜군에 비해서 조선의 군사가 턱없이 부족했잖아요. 이런 기록들 때문에 장군의 영웅 이미지는 아주 신화적으로까지 승격됐죠.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적어도. 하지만 전쟁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현실입니다. 장군의 그 전략들이 유행이 아니라 아주 과학적이었다는 것이죠. 23전 23승, 그 압도적인 전투력의 핵심은 바로 배였습니다. 조선은요, 오래전부터 조선 기술이 매우 발달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많은 힘을 갖고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구조를 갖고 있었고 전투할 때마다 매우 우수한 성능을 자랑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판옥선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진왜란 또 이순신 하면 거북선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거북선은 소량으로 제작돼서 맨 앞에서 적지를 흐트러뜨리고 깨부수는 그런 돌격선 역할을 했어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추정하기로는 한 2대에서 3대 정도 만들어서 활약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판옥선은 한마디로 조선의 주력함이에요. 진을 형성하고 함포를 쏘고 화살로 공격하면서 그러한 전쟁을 수행했던 것, 바로 그 배죠. 영화 명량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조선 수군들의 배가 다 판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판옥선의 장점을 5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2층 구조에 2개의 갑판을 썼어요. 놀랍죠? 보통 배들은 어때요? 갑판이 1개잖아요. 그냥 평선이라고요. 근데 이 판옥선은 갑판을 1층과 2층 2개로 사용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2층의 높은 곳에는요, 전투원들이 사용했고 밑에 1층 아래 칸은 비전투원들, 다시 말하면 격군이라고 하죠. 노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활용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지. 1층에서는요, 노를 짓는 사람들이 화살, 총 이런 거에 걱정 없이 아래층에서 노를 젓는 데만 전념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2층 갑판의 전투원들은 활동성에 제약 없이 전투에 집중할 수 있었잖아요. 특히 높은 곳에서, 높은 위치에서 적을 내려다보면서 전투에 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점도 매우 많았던 거죠. 근데 아래층을 사용했던 그 격군들, 노군들이죠. 노를 젓는 사람들의 신상을 적은 기록을 보니까 봉화마을 개똥이 5척, 이런 식으로 기술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척이 3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척이면 150cm, 그렇죠? 150cm 정도 되는 아주 작고 당당한 분들, 그분들을 노군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층 갑판의 높이를 최대한 낮게 설계해야 배의 안정성을 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안정적인 평저형 구조입니다. 왜군의 배는 첨저형으로 폭이 좁고 밑바닥이 뾰족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조선의 판옥선은요, 밑이 평평한 평저형이에요. 배 밑이 평평해서 넓적해서 이동 속도는 좀 느리지요. 하지만 안정적이고 반대편으로 노를 젓는 것만으로도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화포를 주공격으로 하는 조선 수군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인 구조였던 거죠. 왜냐하면 화포로 한번 공격하고 난 다음에 재장전하는 데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뽕 쏘고 찌꺼기 걷어내고 기름칠하고 다시 또 장전해서 발사할 때까지 되게 많은 시간을 걸렸는데 우리 조선의 판옥선은요, 노를 이용해서 방향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방향을 바꿔서 반대편에 장전된 화포를 연속적으로 이용한 기록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장군은 이러한 판옥선의 강점을
상당히 전투에서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저편전을 불허한다. 왜냐면요, 왜 사무라이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전투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칼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외나라 수군의 전투는요, 배를 붙이고 상대방 배로 넘어가서 칼싸움으로 적을 제압하는 그런 백병전 방식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조선의 판옥선은 높이가 높았어요.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외나라의 장점인 저편전, 배를 붙이고 넘나들며 싸우는 방식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조선과의 해전이 어려웠던 것이고, 또 판옥선의 높이가 높다는 점은요, 조선 수군의 공격 핵심인 그 포격전, 그리고 불화살 공격에 매우 유리했던 거죠. 명중률을 크게 높일 수 있었으니까요.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쏘니까요. 그런 배의 높이가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전투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한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당파 전략입니다. 판옥선은요, 외의 주력선인 쇳기분의 관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배보다 크고 강했어요. 외나라 수군의 군선은요, 이 쇳기분에는요, 삼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삼나무를 잘라서 이음새를 쇠못으로 연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쇠못으로 박았으니까 바닷물에 노출이 된 이 쇠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식이 되겠죠. 이러한 단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견고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에 비해서 조선의 판옥선은 소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소나무가요, 삼나무보다 강하거든요. 그리고 조선의 판옥선은 배의 연결을 쇠못이 아니라 대나무 못으로 고정하고 홈을 파서 나무끼리 끼워 맞추는 식의 공법으로 만들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견고함이 외나라 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판옥선과 거북선의 공격 전략 중에 하나가 당파 전략이었어요. 당파 전략은 배를 부딪히거나 함포 공격으로 적선을 파손하는 그러한 작전인데요. 장군이 승리를 거둔 해전에서 이러한 당파에 의해서 파손되고 침몰한 외나라 수군의 배가 정말 많았어요. 특히나 여러분, 거북선은요, 돌격선이잖아요. 적의 중심부로 헤치고 들어가서 좌충우돌 하면서 적선과 부딪히면서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그 거북선 앞머리에 툭 튀어나온 그런 충돌용 돌기가 있어요. 적선을 들이받으면 약 3척 정도의 구멍이 뚫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척이면 한 척이 30cm니까 약 90cm 정도 되는 이만한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전투에서 이러한 전략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선회 능력입니다. 판옥선의 밑바닥이 평저형 구조로 배 속도를 높이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인 건 맞아요. 특히나 장거리를 장시간 항해할 때는 참 불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런 접전 상태에서의 판옥선은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한 능력, 다시 말해서 선회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노의 크기였습니다. 보통 노 한 자루당 1명, 2명이 짓는 그런 노 힘과는 다르게 노 한 자루당 판옥선에선 5명 정도가 노에 붙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만들어낸 거죠. 배 크기가 컸던 판옥선에서, 그것도 독립된 아래층 갑판에서 노를 젓는 것에만 천념할 수 있었던 조선 수군의 선회 능력은 어떻게 보면 배의 구조적인 약점을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장군은 판옥선의 강점들을 명확하게 이해했고요. 그것을 전략과 전술로 정확히 사용했습니다. 올바로 알고 적합하게 사용했기에 판옥선이 정말 탁월한 전투 능력을 보인 것이죠. 개개인의 실력이 뛰어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능력을 활용할 줄 모르는 무능한 지휘자가 있다면 그 악단은요, 팀 시너지 발휘는커녕 개인들의 실력 발휘도 어려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리더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팀의 모습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최선의 컨디션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전략이란 조직이 추구하는 비전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목표한 바를 이루는 그런 효과적인 접근이겠죠. 다시 말하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개발한 논리를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조직의 성과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전략의 유래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0여 년 전 중국 제나라에 전기장군이란 사람이 기사경주를 매우 즐겼습니다. 기사경주는요, 4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한 조로 해서 3조의 수레가 각각 한 번씩 시합을 해서 많이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기장군이 제나라 왕과 경주 내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군은 꼭 이기고 싶었지만 문제는 말이에요. 제나라 왕의 말이 자신의 말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기장군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손빈이라는 식객이 그에게 대화를 청합니다. 장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군은 손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내가 계속해서 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제가 왕의 말과 장군의 말을 각각 비교해 보았는데요. 3조의 말들을 모두 속력에 있어서 각각 등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 왕이 가장 좋은 말을 출전시킬 때 장군께서도 가장 좋은 말을 내보내시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 방법을 아예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한 거예요. 3조의 말을 3등급으로 나누어서 왕이 가장 좋은 말을 출전시킬 때 장군은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말을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왕이 중간 실력의 말을 출전시킬 때 장군은 가장 좋은 말을 내보내십시오. 왕이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말을 출전시킬 때는 장군의 중간 실력의 말을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2대 1로 이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던 거예요. 이 방법, 바로 손빈의 이 전략은요, 삼사법이라고 하는데요. 36개 들어보셨죠? 중국의 병법서인 36개 중에 11개에 속하는 적전계라고 합니다. 이 적전계는 아군과 적군의 병력이 비슷할 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계책을 담은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치밀하게 전략을 짠다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순신 장군처럼 필승을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 전략은 경쟁자의 상황까지 고려한 치밀한 것이어야 하겠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전략은 있으나 마나한 거기 때문이에요. 전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경쟁 사회와 경쟁 논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릴 적부터 경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경쟁하고, 더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일터에서는 어때요? 동기들보다 먼저 진급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좀 더 나은 삶을, 또 좀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늘 경쟁하면서 삽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라는 책 들어보셨죠?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한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종종 어떻게 빈약한 성과에 대해서 핑계나 혹은 자기 위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에 앞서서 소개한 책 제목처럼 바보들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혹평을 받는 것이죠. 저는 축구 국가대표였던 차두리 선수의 인터뷰를 아주 인상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독일의 프로팀으로 진출했을 때 독일 선수들로부터 아주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그들은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대요. 근데 그들의 답이죠. 돈을 받고 운동하는 프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누가 그런 말을 쓰겠냐고 하더랍니다. 대신 그들은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해야겠죠. 그 잘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전략입니다. 손자병법 시계편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전략을 짜라. 대체로 전쟁 시작 전에 많은 전략을 세워 싸우면 승리하고 전략이 없이 전투에 나가면 이길 가능성이 낮다. 계산이 많으면 승리하고 계산이 적으면 패할 것이다. 하물며 계산이 없을 때는 말할 것도 없다. 동의하시죠? 축구 경기를 앞둔 감독들은 어떤 전략으로 상대방과 경기할지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세운 전략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술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442, 433 이런 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바로 전술에 속하죠. 그런데 어떤 팀이든 전략이 자주 바뀝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감독은 팀의 자원인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미리 알고 이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만약 다른 선수가 배치된다면 그 선수의 능력과 강점에 맞게 전략이 수정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런 것처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진 자원이 무엇이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이죠. 그런 다음 상대방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나의 강점을 대입하는 것. 이길 방법을 분석해야 합니다. 전기장군의 일화는요. 내가 가진 자원이 경쟁자에 비해 열세라 해도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이길 방법을 짤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치밀하게 짜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며 경쟁을 하셨습니까? 계산이 많으면 이기고 계산이 적으면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물며 계산이 없을 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아무런 계산이 없이 지금에 이르셨다면 지금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더 행복한 미래를 맞고 싶다면 지금부터 치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